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텍스트는 최승호 시인의 대설주의보입니다. 얼핏 읽으면 그저 혹독한 겨울 풍경을 그린 시 같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가 어떻게 단순한 겨울 풍경을 아주 눈부시고도 치밀한 문학적 미스터리로 탈바꿈시키는지 함께 발견해볼 겁니다.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구조적으로 숨겨놓았는지 저와 함께 즐겁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문자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부터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시인은 깊은 산골짜기를 빈틈없이 꽉 채우면서 마치 거대한 바다의 해일처럼 밀려드는 엄청난 폭설을 묘사합니다. 이게 그냥 눈이 많이 내리네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압도하는 하얀색의 거대한 파도. 문자 그대로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훅 밀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본능적이고 강렬하게 확 고조되는데요.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담벼드는 눈. 와, 진짜 소름 돋는 표현 아닌가요? 하늘에서 예쁘게 흩날리는 그런 낭만적인 눈송이가 절대 아닙니다. 우주의 은하수 통째로 하늘에서 무너져 내려와서 우리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하듯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자연현상을 이렇게 역동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려내면서 팡팽한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아, 이거 낭만적인 겨울눈이 아니라 완전 끔찍한 재난 상황이구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눈송이 무게 때문에 당장이라도 소나무 가지가 뚝뚝 부러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공포감.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이나 굶주림에 지친 산짐승들이 이 무자비한 눈더미 아래 속절없이 파묻히고 죽어갈 것 같은 진짜 숨막히는 극한의 생존 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연의 위대함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시를 쭉 읽어내려가던 우리는 곧 딱 멈칫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단순한 일기 현상을 묘사하는데 시인은 대체 왜 뜬금없이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폭설이 내리는 자연재해와 인간 사회의 억압적인 정치 혐오라니 상식적으로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시의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건 시인이 이 평범해 보이는 겨울 풍경 속에 무심하게 툭 던져놓은 아주 구체적이고 이질적인 표현 하나입니다. 바로 백색의 계엄령이죠. 눈보라치는 자연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차갑고 경직된 정치적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현실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계엄령이란 게 과연 뭔가요? 국가 비상사태 때 일반적인 법률이나 시민들의 권리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무장한 군대가 민간의 삶을 엄격하고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눈송이에 갖다 붙이기엔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고 섬뜩한 개념이죠. 자연의 섭리에 군사적 통제라는 아주 인위적이고 억압적인 인간사회의 폭력이 덧입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게다가 시인은 한술 더 떠서 폭설을 단순히 강한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힘찬 눈보라의 군단이라는 군사적 은유를 씁니다.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 인식은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제복 입고 무장한 채 발맞춰 진군하는 폭력적인 군대의 점령이 주는 공포로 확 바뀌는 거죠. 눈보라가 마치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진압하러 오는 살아있는 군대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대체 왜 시인이 자연을 묘사하는데 이런 강렬한 군사적인 메타포를 썼을까?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이 시가 발표된 1980년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군부 독재가 무력을 앞세워 시민들을 억압하던 그 시기 말이죠. 이 중요한 배경 지식을 딱 염두에 두는 순간 눈보라가 왜 하필 군단이고 계엄령이어야만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는 사실상 그 시대의 현실을 고발하는 정교한 비밀 암호 해독기로 작동했던 셈입니다. 상징들의 짝을 한번 맞춰볼까요? 하늘을 짓덮는 거대한 눈은 일반 시민들을 짓누르는 폭압적인 정치 현실을 뜻하고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숨어있는 솔개는 곳곳에 도사린 권력의 비밀스러운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거대한 폭력 속에서 오돌오돌 떠는 작은 굴뚝새는 누굴까요? 네, 바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서민, 우리 민중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힘의 격차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텍스트의 핵심적인 대조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해일처럼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눈보라의 군단이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폭력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아주 작고 연약한 숫덩이 같은 굴뚝새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물리적 크기와 힘의 격차가 시의 비극성과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시 속에서 민중을 대변하는 굴뚝새의 모습이 참 구체적이고 애처롭습니다. 조그만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눈을 감고 이 시각적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걸 하얗게 지워버리는 맹렬한 눈먼 백색의 공포 한가운데서 오직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짧은 날개를 젓고 있는 까만 숫둥이 같은 작은 생명체. 폭압적인 백색과 연약한 흑색의 뚜렷한 대비 때문에 굴뚝새의 위태로움이 우리 가슴에 더 팍 꽂힙니다. 게다가 이 연약한 굴뚝새는 몰아치는 눈보라만 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거센 눈보라 쓰고 어딘가에 웅크리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을지 모를 부리부리한 솔개의 위협까지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냄새나고 초라한 뒷간, 화장실로 몸을 숨깁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비로한 공간마저도 잔혹한 시대의 눈초리를 피할 유일한 은신처가 되어버리는 당시 서민들의 숙막히고 절박한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그려내고 있죠. 자, 시의 전체 흐름을 4단계로 요약해보면 이 치밀한 빌드업이 한눈에 보입니다. 눈보라 속을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의 위태로움에서 시작해 군단처럼 거세게 몰려오는 폭설의 위력, 솔개의 위협을 피해 뒷간에 숨는 굴뚝새,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파괴할 듯 맹렬하게 덮치는 눈보라의 공포로 절정을 찍습니다. 완전 철저하게 계산된 흐름으로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문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굴뚝새는 무자비한 체제 아래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던 불쌍한 피해자에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떤 지독한 억압 속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고 살아남는 평범한 이들의 놀랍도록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이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굴뚝새는 견뎌내는 군중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모든 걸 얼려버리고 부러뜨리는 억압적인 백색의 공포 속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갔잖아요. 초라한 뒷간에 몸을 숨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생존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그것이 바로 폭압적인 시대조차 결코 꺾을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치밀한 상징과 구조를 파헤쳐본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입조차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거대한 백색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던 숫덩이 같은 생명력. 최승호 시인은 그 끈질긴 비행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대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이 남는 멋진 작품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